20대 대선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 보신 것처럼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을 돌며 PK 지역 표심 공략 중이고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한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후보 경북 지역부터 포항까지 순회한다고 해서 전통 지지층 TK 살피겠구나 싶었는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긴급으로 열게 되는데 박 단장님, 이건 뭐 단일화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저희 공보단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벌써 네. 기자 공지가 3개나 나갔어요. 처음에는 8시 반경에 일단 오늘 유세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공지가 하나 나갔고요. 예. 두 번째는 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 포항 유세는 합류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보면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유세가 끝나고 자택으로 가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뭐 만남을 기다렸다는 설도 있고 안철수 후보는 뭐 당사에 잠깐 들렸다 바로 목포를 가서 어제 만남이 불발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오전 상황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됩니다만은 유세를 참석하지 않고 혹시라도 뭐 안철수 후보의 만남을 위해서 뭐 호남 지역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1시에 단일화 관련해서 무언가의 제안 내지는 발표를 하고 포항 유세에 합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1시에 기자회견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은 오늘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무언가의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포항 유세에 합류해서 내일 강원도까지 유세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글쎄요 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는 굉장히 극소수만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예정대로 호남 유세 중이기 때문에 만남의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안 후보 같은 경우 이 윤 후보 단일화 시도 관측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일지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렬이 됐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끝에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제안한 국민 경선 방식이라면 몰라도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보면 만약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내일은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3월 4일, 5일간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초박빙 상황에서 표심을 결정하려면 한 3, 4일 정도밖에 남은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제안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그거 말고 만약에 그 단판을 통한 단일화라면 안철수 후보에게 이미 뭐 당에 관한 얘기는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본부장 사이에 합당까지도 얘기가 됐었으니까 정부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 극단의 경우입니다만은 뭐 단일화가 쉽지 않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고 예.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의 기자회견 내용이 될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단일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뭐 차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 이유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예. 상당히 앞서 있었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입니다만은 갤럽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D-11인데 계속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3월 3일 그러니까 선거일 6일 전부터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3월 3일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후폭풍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지는 상황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후폭풍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긴급 기자회견 같고요. 그 정도는 이제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지금 오늘 D-11의 여론조사 일정을 전면 중단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위기감에 휩싸였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1시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단일화 조건으로 딱 하나 내놓은 것이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국민 경선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철저하게 무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백기투항식의 단판. 그러면 이 기조를 윤석열 후보가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걸 이제 받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이 결렬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넘기는 전략,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 또는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담기 위한 내용이 주일 것 같고, 만에 하나 본인이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하겠다라는 걸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그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렬의 책임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마지노선은 투표용지가 28일부터 인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25, 26일 날 경선을 하고 27일 날 발표를 해서 28일 날 투표 용지가 인쇄가 들어가는. 근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는 그런 제안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걸 또 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전격 수용할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역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질 가능성도 염두에 늘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런 모든 노력을 자기는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걸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최근 이 상황들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사이에서 폭로전도 좀 벌어졌고, 토론에서도 공격 수위가 서로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경북 지역으로 유세를 떠나니까 이게 좀 물 건너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궁금합니다. 배 교수님, 그동안 안철수 후보 되려 이재명 후보와 연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직도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고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명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경선 방식인데,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명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했으면 실리를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비전, 명분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용할 수가 있고, 더 구체적인 게 지금 심상정 후보도 그러고 안철수 후보도 그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그리고 다당제 연합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해서 더 짙어지고 있고, 농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틀 전에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식으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면은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그걸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론이 오늘 저녁 8시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저녁 8시에 의총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당제 연합정치 문제 그리고 국민 통합정부 구성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은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길이 오히려 더 넓어진다. 따라서 이제 정치는 우리가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안철수 후보가 확실하게 끝났다. 이거는 뭐 문자 폭탄 오고 전화 폭탄 오는데 이거는 도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안 맞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 개혁이 이제 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이 선거 코앞에 두고 하는 약간 쇼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죠. 오늘 그 뭐 의총 결과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했던 정치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보면 사실은 그 과거로 돌아가면 2년 전쯤 뭐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당이 지금의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당세가 위축됐던 거는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할 텐데 후보 등록 시점 이전쯤 송영길 대표가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제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째는 본인을 포함한 586 운동권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얘기를 하고 예. 두 번째는 뭐 윤미향 의원 등 몇 명의 이제 의원들의 이제 그 징계 문제에 대해서 예. 결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구 내에서 3선 이상 된 의원들은 동일 지역 공천을 뭐 배제한다 뭐 이런데 그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머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 심상정 후보 측, 김동연 후보 측에서 얼마나 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호응을 할지도 굉장히 미지수인데다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 정치적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도 이게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킬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이게 제안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 보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의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정치 개혁과 백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 연합 뭐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제 종식과 함께 압도적인 그 대선 승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본인이 그렇게 정했던 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연합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정치공학적 합의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지지층들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당원들이 얼마나 저는 수용을 할지 그래서 가능성도 굉장히 뭐 저로서는 낮게 볼 뿐더러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 승수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야권 단일화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의 연합이든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된 결단의 문제인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어떤 식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자산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 이제 망국적 지역주의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면 지금 이제 망국적인 진영 대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망국적인 진영 대결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치 구조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첫 번째로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의 정치 제도 이걸 고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물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기 위해서 다당제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정치 개악쇼라고 강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라든지 공약과 비전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일방적으로 이거를 폄하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국민적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를 한 것은 과거에 DJP 연합 같은 경우도 IMF 극복이라는 분명한 국민적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영 대결 극복이라는 분명한 명분 또 플러스 실리가 주어진다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저는 좀 낮지만은 제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냥 네. 팩트 체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네네.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관련한 문제, 청와대 해체에 관한 광화문을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한번 보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유세 현장으로 어디를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을 방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취약 지역에서 지지율 보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D-10일인데요. 1박 2일로 PK, TK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요. 예. PK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가지고 굉장히 민주당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상당히 좀 침체돼 있어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D-10일 남은 상황에서 PK에 이어서 TK를 1박 2일로 가가지고 마지막 수도권에 앞서서 이 지역에 최대로 화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PK 지역에서는 최소한 50대 50으로 좀 균형을 맞춰 놓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략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TK로 방문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가 TK 지역에서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쇠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희구하는 지역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K 대망론을 가지고 지역 표심을 좀 붙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책연대라는 그런 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연대에 제안한 것도 역시 이제 지역민들 좀 표심을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번에 PK, TK 지역을 통해서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좀 공약이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PK,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을 할지가 결국 이 지역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통적 취약층, 취약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제 전라도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지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도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수 계열의 대선 후보 중에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를 넘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호남에서의 득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저희 당이 이제 서진 정책이라고 하면서 호남 쪽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최근에는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호남에서의 표심이 변화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요. 그 복합 쇼핑몰 논란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의 이번 그 윤석열 후보의 대선 득표율이 굉장히 주목돼서 보일만 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상승폭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앞서 나가는 듯하고 경기 인천 지역은 양상이 좀 비슷한 상황으로 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남은 일정 중에 호남에서의 공이 계속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뭐 유세가 잠시 중단됐습니다만은 포항 거쳐서 내일 강원도 동해안 벨트를 좀 돌거든요. 이렇게 돼서 또 다시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그동안 약했던 호남 지역에서의 변화된 표심을 이끌기 위한 유세 전략들이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요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TV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에 표현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D-10일이니까요.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다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예. 또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초보 대통령 6개월짜리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 그리고 계속해서 선제 타격 또 사드 추가 배치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 어떤 긴장감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대통령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위군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 TV 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하고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은 지금 3인제를 앞두고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런 망언을 취소해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 내용 전문을 보면요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원인 제공을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역시 이제 아무래도 검사 생활만 26년 하다 보니까 뭐 군사,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개념도 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네.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예. 토론회에 있어서 이제 일본과의 문제. 예.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산불 정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됐죠. 거기 보면은 한미 미사일이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과 군사 협력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그걸 전제로 한 그러니까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한 동맹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주 그동안 그 진보 진영 계열의 정당에서 계속 써왔던 반일 감정, 네. 지금의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확대 해석하고 이거를 반일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방을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후보의 이 진위가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발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커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상대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초보 대통령이라서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관리를 통한 평화라는 걸 계속 주장할 경우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었어요. 북한으로부터.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저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납득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안보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쳐다보는 기본 시각이 저는 이번 선거 막판에 상당히 중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발언 오늘 아침에 뭐 페이스북에 길게 쭉 설명을 한 거를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글을 써놨는데요. 이게 외신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돼 있고 여당 후보로서 이런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뭐 안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이 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종전 선언이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전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지금 전쟁이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전 상태인데, 이런 종전 선언에 대해서 거의 무용론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돼 있는 그런 상황. 그나마 계속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벽 정책,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그나마 좀 남북 관계가 그래도 좀 굉장히 교류 협력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건 기본적으로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우리가 힘에 의한 억지력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힘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보관은 굉장히 위험한 안보관이다. 특히 이제 이번에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심상정 후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폐지한다는 거냐, 유지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뭐 폐지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도 군사동맹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면은 일본 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유사시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은, 특히 이 사드 산불 정책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이런 발언은 중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요, 한반도 특히 이 동북아의 지역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앞으로 된다고 해도 위기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교안보 중요한 말씀 하나 주셨는데요.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럼 문재인 정부는 산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산불 정책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얘기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애매하게. 오히려 이 산불 정책이라는 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가의 안보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 사대주의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라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산불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고민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이라, 저는 배 교수님이 산불 정책을 승계해야 된다, 아니면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 정책이요, 사대주의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은 산불 정책을 문재인 하고, 정부에서 잠깐만요.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는 게 맞을 것 우리 같아요. 단장님 다 말하셨고,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좀 경청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방금 우리 단장님이 산불 정책은 사대주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를 본인이 확인을 해줘야 저는 되고.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도 확인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심상정 의원 물어봤어요. 그럼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폐기는 아니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이 중요한 국가 외교적인 정책은 폐기면 폐기지. 그러면 오히려 그것 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잠깐만 제가 또 제가 얘기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 정책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드 추가 배치 문제, 그리고 미 MD 체제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사드 배치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무역량이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량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을 고려한 외교 정책이 이게 사대주의 정책인가? 그리고 중국의 눈치 보기 정책인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것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산불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이게 대한민국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정책인지 저는 그거 입장을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산불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 뭐 후보들 서로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둘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메시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